라오스의 외딴 부족 마을에서 인구 감소를 극복한 50대 한국 남자의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58세 김태호는 은퇴 후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2년이 지났고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과거 대기업 기술자로 일하며 국가 프로젝트와 해외 근무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았지만 특별한 취미나 모임 없이 지내던 그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나날 속에서 남은 인생을 이대로 보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국제 지원단체가 라오스 까따 지역에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병에 걸리는 모습을 본 그는 과거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런 곳에 간단한 펌프나 물탱크만 설치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지원단체의 자원 활동을 문의했고 나이가 많아도 현장 경험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면접과 서류 절차를 거쳐 그는 결국 활동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해외 지원 활동을 하러 간다고 간단히 알렸지만 아들들은 처음 듣는 소식에 놀라면서도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라며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김태호는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위해 라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라오스는 최근 개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김태호가 도착한 곳은 수도 루앙프라방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는 지원단체의 현지 사무소에서 간단한 교육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는 산악지역이나 소수 부족 마을에 물 펌프와 위생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과거 내전의 영향으로 무장 세력이나 위험 지역이 있어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계 설비와 펌프 설계 경험이 있으니 현지 기술팀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지 팀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마친 후 그는 까따 지역의 마을들을 돌며 물탱크 설치와 위생 설비 작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구역이었지만 길은 험했고 전기와 통신은 불안정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김태원 의원은 자신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하는 보람으로 힘을 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사무소장으로부터 1차 사업이 거의 끝났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2차 사업 지역이 정해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대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할까 고민하던 그는 라오스 동료들에게 추천받아 북부 푸앙 지역의 마을들을 더 둘러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수 부족의 전통과 삶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통역과 지역 지리에 밝은 가이드 민툰이 동행을 제안했고 김태호는 이제 58세인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나 깊이 들어가 보자 라며 소규모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산악지대를 오가며 여러 소수 부족 마을을 방문하던 중 김태호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남자를 극도로 꺼리는 여성들만 사는 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남자가 마을에 오면 무조건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과거 내전으로 남성들이 모두 죽거나 떠났고 여성들만 남아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가이드 민툰마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김태호는 현대에 정말 그런 마을이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만약 진짜라면 흥미로운 일이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미툰에게 혹시 그 마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은 그런 이야기는 허구일 뿐이거나 알아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악 지역에 다양한 부족이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더 이상 정보가 없어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는 북부의 작은 시장에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전설 속 여성 부족과 딩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김태호와 민투는 북부의 소규모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변 농민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거나 간단한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운 뒤 시장 골목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젊은 여성을 붙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태호는 순간 두려웠지만 평생 책임감을 중시해온 성격 탓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레 다가가 무슨 일이 나냐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노인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2~3명의 여성이 뛰어와 남자들을 나무 막대기로 공격했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에 남자들은 당황하며 도망쳤습니다. 끌려가던 젊은 여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김태호는 급히 다가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상대는 라오스어로 대답해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남자들을 쫓아낸 여성들 중 한 명이 영어로 고맙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성은 김태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성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라며 당황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그 여성들은 부상자를 살피더니 김태회에게 우리 마을로 와달라, 이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외부 남성을 마을에 초대하는 건 꺼릴 법한데 급한 상황 때문인지 예외적으로 허락한 듯 했습니다. 민툰의 통역으로 상황을 파악한 김태호는 그곳에 가도 괜찮을까 고민했지만 부상자를 두고 떠날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한편으론 이들이 전설 속 남성을 배척하는 부족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상자를 태운 낡은 트럭이 험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숲과 계곡을 지나 깊은 곳에 이르자 깅파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은 매우 원시적이고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집들 사이에 작은 태양광 패널이 몇 개 보였고 전등은 드문드문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주민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젊은 여성까지 남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낯선 남자인 김태호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이든 남자라 해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곧 마을 대표로 보이는 45세 여성 라웅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라웅산이라 소개하며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람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선혜를 베푼 당신에게 오늘만 예외적으로 머물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습니다. 민툰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하자 라웅사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김태호는 마을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깅파 마을이며 외부와 거의 교류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설 속 남성을 배척하는 부족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이 김태호와 민툰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허름한 모기장과 대나무 침대가 전부였고 문 밖에서는 몇 명의 젊은 여성이 교대로 경계를 서는 듯 했습니다. 김태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남성을 불신하는 걸까?
아마 과거 내전 속에서 남성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남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는지 궁금했다.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여인들이 준비한 간단한 밥을 대접받았습니다. 여전히 남성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많았지만 어제 구해준 젊은 여성과 그녀를 도운 몇몇은 김태호에게 은근히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곧 라웅산이 김태호를 불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웅산은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순수한 의도로 우리 사람을 구해줬으니 어느 정도는 알려줘도 괜찮겠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깅파 부족은 원래 남녀가 함께 살던 소수 부족이었습니다. 과거 라오스 북부에서 내전과 무장 세력의 약탈이 심했을 때 남성들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일부 남성들은 같은 부족 여성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푸안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남성 없이 생계를 꾸리는 법을 터득했고 최소한의 거래만 외부화했을 뿐 남성 출입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폭력과 배신을 겪으며 남자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라웅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폭력 속에서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구나. 남자가 없으니 결혼이나 출산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직접 묻는 건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마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깅파 마을에 며칠 더 머물게 된 계기는 라옹산과 여성들이 김태호의 기술적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남자가 뭘 알겠냐며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그가 실제로 기술 지식이 있고 간단한 설비를 잘 다룬다는 걸 알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계곡물을 쓰지만 위생이 문제다. 물탱크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술을 모른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쓰지만 자주 고장나 불편하다. 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태호는 이 정도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며 지원단체에서 했던 방식대로 간단한 물탱크와 펌프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도시에서 구해야 하므로 외부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곧 남성 상인이나 운송업자와 접촉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여성들은 회의를 열었고 결국 라웅산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건 안다. 필요한 물건만 구해다 줘라 라고 했습니다. 김태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지 라며 도시를 오가며 자재를 구하고 설비 작업을 도왔습니다. 마을에 머물며 생활을 알아가던 중 그는 깅파 부족 여성들이 야생 벌꿀 찻집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양봉하는 게 아니라 밀림 속에서 야생 벌통을 찾아 꿀을 채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꿀을 소량시장에 팔아 쌀이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가 맛보니 시중 꿀보다 향이 강하고 맛이 깊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식품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좋은 제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건 고급 재료로 팔아도 되겠는데? 라며 몇몇 여성에게 이 꿀의 품질이 뛰어나니 체계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부인을 믿지 않는다. 한 번 속은 적이 있다. 남자가 끼어드는 일은 더 싫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른들 사이에선 벌꿀 채집만으론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힘든 채집 작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김태호는 라옹산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탱크 설치와 태양광 패널 수리를 마무리하던 때였습니다. 라옹산은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 마을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마을 인원은 42명 정도, 대부분 45세 이상이고 35세 이하 젊은 여성은 12명뿐이다. 과거부터 출산이 거의 없었고 마을을 떠난 여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 시간이 흐르니 마을 존속이 위태롭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아이가 생길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김태호가 조심스레 묻자 라옹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남성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폭력, 배신, 학대, 이런 트라우마가 몇 세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라는 걸 우리도 조금씩 깨닫고 있다. 문제는 남자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까 두려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호는 이해했지만 이대로라면 마을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이 긴급 회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부인인 김태호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회의 후 라옹산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태호 씨, 우리에게 부탁이 있다. 아이를 가져다 줄 수 있겠나?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58세인데 이런 일을 라며 놀랐지만 라옹사는 당신이 우리를 도우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을을 살리려면 후계 세대가 필요하다. 낯선 남성 여러 명을 들이기보다 검증된 당신 한 사람과 아이를 낳는 게 낫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을로선 절박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여성들의 절실한 눈빛에서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라면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회의를 열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38명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정년기 여성들이었습니다. 김태호는 한꺼번에 어떻게 하냐며 놀랐지만 마을은 일정을 나눠 무리 없이 진행하며 모든 관계는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체력을 위해 전통 약재와 보양식을 준비하는 등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 남성 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진 중장년 여성들은 갈등했지만 아이 없이 마을이 지속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깅파 부족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전통의식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전 꿀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야생 벌꿀을 나눠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김태호도 이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라옹산이 꿀 한 숟갈을 건네며 이 꿀은 생명의 상징이다. 서로 존중하며 마음을 열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이곳이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나름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식 후 여성들은 차례로 김태호와 대화를 나누며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폭력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신 계획은 마을의 문화와 의식을 통해 신뢰를 쌓으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은 바빠졌습니다. 임신 준비나 임신 중인 여성들은 벌꿀 채집이나 농사일을 하기 어려웠고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체계적으로 벌꿀을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시에서 아는 상인과 운송업체를 통해 깅파 허니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판매를 시작하자 마을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중간 창고만 활용하면 된다. 가격은 시중보다 높게 책정해도 될 것이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라옹산과 여성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의료품과 교육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했습니다. 외부 접촉은 꺼리지만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젊은 여성 소민이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김태호가 도시에서 테스트기를 구해왔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마을은 작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정말 아이가 생겼어. 소민은 긴장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내가 엄마가 되는 걸까?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여성들은 그녀를 축하하며 아이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깅파 부족이 수십 년 만에 맞는 출산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곧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고 38명 중 상당수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몇몇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활기찼습니다. 김태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니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라며 고민했지만 부족은 아이들을 공동체가 키울 것이며 김태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임신부들이 7, 8개월 차에 접어들자 한꺼번에 20명 이상이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성 없이 살아온 마을에는 제대로 된 조산사나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68세 아옥마라는 노인이 전통조산법을 조금 알 뿐이었습니다. 김태호는 라옹산에게 이렇게 많은 임신부가 동시에 출산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부 남성 의사를 부르는 건 불가능했지만 마을 외과학에 임시센터를 만들어 여성 간호사나 조산사를 초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옹산은 여성이라면 괜찮다며 동의했고 김태호를 통해 도시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마을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산자락에 비밀 임시 출산센터를 짓고 산모들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간호사 2명이 봉사로 참여했고 처음엔 낯선 환경에 놀랐지만 마을의 요청을 존중했습니다. 첫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민이 가장 먼저 난산으로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통 조산만으로는 위험했지만 간호사들이 빠르게 대처해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여성들도 연달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명이 동시에 출산해 센터가 북적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산사와 마을 여성들의 협력으로 대부분 안전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달여 동안 28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엔 들을 수 없던 아기 울음소리가 사방에 울렸습니다. 여성들은 밤낮 없이 바빴지만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다 라며 감격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벌꿀 사업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마을은 신생아를 돌보느라 일손이 부족했고 양육 물자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김태호는 도시에서 임대한 중간 창고를 통해 깅파 허니를 점차 알렸습니다. 처음엔 소량만 판매했지만 SNS와 입소문을 통해 라오스 북부의 희귀야생 벌꿀로 알려지며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며 여성들에게 포장과 브랜딩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위치와 내부 사정은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수익이 늘자 라옹산과 여성 지도부도 안심했습니다. 분유, 의약품, 교육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은 활기를 찾았지만 새로운 갈등도 생겼습니다. 과거 남성 폭력의 기억이 깊은 중장년 여성들은 김태호가 마을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여성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점차 안심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경우였습니다. 몇 명이 아들을 낳았고 오비 10년 후 이 아이들이 자라면 마을이 어떻게 대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성으로서 폭력이나 지배를 반복할까 두려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면 된다. 과거의 폭력적 남성과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여성들도 시간이 지나며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젊은 여성들 일부는 외부 남성을 더 받아들여 마을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많아지며 인력 부족과 노동 분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아직 위험하다.
남성이 유입되면 전통과 안전이 깨질 것이다 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라옹사는 이 문제는 아이들이 더 자란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습니다. 김태호는 마을의 결정이라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자 마을은 교육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과거엔 문맹률이 높았고 외부 교사를 부르는 것도 금기였지만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원했습니다. 김태호는 벌꿀 수익으로 마을 근처에 간단한 교실을 짓고 여성 교사를 초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라오스 공립학교를 고려했지만 마을 노출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깅파 부족은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과거엔 전쟁과 약탈의 공포로 축제를 열지 못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마을을 꽃과 천으로 장식하고 전통 춤과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김태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라옹산이 무대에 올라 여성들이 안고 있던 수십 명의 아기를 한 명씩 소개하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했습니다. 김태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을은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깅파 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그의 인생에 큰 의미를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은 점차 외부와의 접촉을 늘려가며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준비했고 과거의 폐쇄적 태도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라오스 북부의 외딴 마을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